2021년도 2회 고졸 한국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유물이 처음으로 제작된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힌트가 빗살무늬토기네요. 빗살무늬토기는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신석기의 특징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신석기는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농경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농경이 시작됐다는 건 뭐예요? 농사를 지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정착하는 생활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것이 몇 번일까요? 그쵸, 3번이겠죠. 농경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려면 아무래도 가축이 있어야 되겠죠. 목축을 시작하였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구석기 다음에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잖아요. 그러면 청동기의 대표적인 토기도 하나 더 알아두세요. 청동기의 대표적인 토기는요, 민무늬 토기예요. 요거 알아두시고요.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있는 토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미송리식 토기라고 해요. 요거까지도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2번 들어갈게요. 자, 여기 보니까 특징이 팔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팔조법 하면 꼭 외워두셔야 돼요. 바로 고조선의 대표적인 법이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팔조법이 고조선이라는 것은 꼭 알아두시고요.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음으로 해서 이제 계급 사회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에 사람 아래 사람하고 서로 계급 사회가 이루어졌으니 서로 지켜야 할 법도 같은 것도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팔조법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3번 들어가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사건은 이라고 했습니다.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나라의 싸움으로는 무엇이냐? 네, 외워두세요. 살수대첩입니다.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수나라, 수나라, 수수 이렇게 외웠거든요. 당나라는 뭐입니까? 안시성 싸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나라, 살수대첩, 을지문덕이, 당나라, 안시성 싸움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발해는요, 요즘 시험 경영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발해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억, 고구려의 계승 의식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건 맞습니다. 왕이 얘기를 하기를 나 고려왕은 하면서 편지를 일본에 보낸 적이 있었어요. 나 고려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고려가 고구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두셔야 돼요. 지배층은 고구려인이었고요. 지배층은 고구려인이었고 그 다음에 피지배계층 밑에는요 말갈족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거까지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고 불리었다. 네, 맞아요. 발해의 어느 왕 때 그렇게 불렸냐면요. 선왕이라 때 서원왕 때 이렇게 불렸습니다. 선왕이 굉장히 발해 시대에는 굉장히 흥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더 외워두시면요. 발해의 조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떻게 됐냐면요. 5경 15부 62주예요. 여러분 거기 미국이 50주잖아요. 근데 발해는 5경 15부 62주예요. 서울이 5개나 될 정도이니 얼마나 그 규모가
영토가 얼마나 컸는지 대충 예상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정비하였다. 화랑도는 신라를 말하죠. 신라시대에. 이성계 나오면 뭐예요? 조선 태조잖아요.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5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요. 한국사가 뭐예요? 시대순으로 쭉 이어지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과거 구석기, 신석기부터 쭉 시작해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 현대사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갈 거예요. 그러면 5번, 이번에는 고려의 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고려시대에는요, 두 가지 왕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두 왕을요. 전기에는 광종이고요. 후기에는 바로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근데 고려시대에는 수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특히 고려 후기에는 원나라에 간섭기가 있었어요. 몽골족 있죠. 징기스칸. 그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광종은 여러분들 노비안건법이라는 거 꼭 같이 체크하셔야 되고요. 노비안건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노비를 이제 조사를 해요.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일정인의 노비를요. 양민, 평민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나라 입장에서는 뭐가 좋을까요? 그쵸. 일종의 세금도 더 들어올 수 있고, 노비는 세금을 내지 않잖아요. 하지만 노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력이 약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광종이 머리가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공민왕은요, 대표적인 게 이때 원나라 간섭기였잖아요. 근데 공민왕 같은 경우에는요, 반원 자주 정책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원나라에 반대하고요. 자주 독립, 자주 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원나라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려가 부마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부마국은 이제 사위의 나라가 되는 거죠. 끈끈한 줄 알았더니 갑자기 공민왕이 뒤통수 친 거랑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공민왕은 우선 쌍성 총관부를 공격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거기 일제시대에 이제 식민지 만들기 위해서 총괄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쌍성총괄부를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요. 그 땅을 다시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했냐면요.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신돈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요거를 통해서 재정이라든지 왕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몽골풍, 그러니까 몽골풍이 뭐냐면요. 요즘에는 몽골이라고 하더라고요. 변발, 이렇게 사람이 생기면 머리 다 깎고 여기만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변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랑캐 복장을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조금 그때 당시에 원나라 입장에서는 괘씸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고려왕은 쌍성총관부, 오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신돈, 전민변전도감, 오 여기 있네요. 그럼 누구예요? 그렇죠.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성왕은요 백제의 왕이고요. 장수왕은 고구려의 왕이고 진흥왕은 신라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만 알아도 답은 2번이라고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들어가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시가라고 얘기했네요. 저는 여러분 밭전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음전, 군인전 이렇게 하죠. 밭하고 관련된 게 바로 어디겠습니까? 그쵸? 토지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제도가 전시가가 되게 대표적이거든요. 그 전에는 고려를 세운 사람이 왕건이잖아요. 왕건은 자기 신하들에게 역할에 따라서 역분전을 주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라를 세울 때 조금 역할이 많은 사람한테 좀 더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점점 가다 보면요, 토지가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쵸? 왜냐면 세습하게 되면요, 그렇게 돼서 전시가에서는 세습을 하지 않고 오직 이렇게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권리만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저는 토지 쪽을 말하고요, 시는 임야 그런 거를 말하거든요. 임야를 통해서 땔감이나 이런 거 가져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대표적인 고려시대의 제도 중에 하나예요. 경제제도 중에서요.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고려의 공예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요, 고려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고려는 청자예요. 들어보셨나요? 고려 청자. 조선은 뭐입니까? 그쵸, 백자죠. 청자나 백자나 둘 다 뭐예요? 도자기잖아요. 그쵸? 고려 청자는 약간 비취색이라고 그래서 연한 녹색? 연녹색인데 약간 연녹색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비취색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녹색 계열의. 조선 백자는 하얀색에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보세요. 도자기의 자기, 비취색, 비색. 바로 뭐입니까? 그렇죠. 청자가 되겠죠. 그리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여기서는 자기이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대장경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해요. 대장경은 아무래도 고려시대 외침이 많았으니까 그거를 불교의 힘으로 극복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7번에서 공예품 외에도 인쇄, 대장경에 대해서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수선사를 조직했다. 수선사는 이제 절 이름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스님들이 모여있는 공부 스터디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행 방법으로는 뭐가 있다? 정해상수와 도노점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선종과 교종을 일치시켰다 그랬어요. 선종하고 교종인데요. 쉽게 얘기하면요, 교종은 불교의 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종 같은 경우는 일종의 수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해상수라는 것은 선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교종을 합한 거고요. 도노 점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점점점점점점점 수행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래서 진울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선종 중심으로 약간 불교를 공부하고자 한 거예요. 제가 벌써 얘기했네요. 진울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그러면 교종 중심으로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고려 전기 때에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의천이라는 사람, 대각곡사 의천이요. 이 사람은 약간 교종 중심으로 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이 사람은 전기 때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후기 때 사람입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여러분 계백은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 김유신도 장군이죠. 얘도 아니죠. 얘는 당연히 백제, 얘는 신라 사람이고요. 김자진도 장군이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장군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것만 알아도 8번 같은 문제도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이제는 고려가 끝났네요. 조선으로 넘어갑니다. 조선의 법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세조 때 편찬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언제 완성이 됐어요? 성종 때 만들어진
조선의 대표적인 기본 법전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경국대전입니다. 법전이라고 했잖아요. 경국대전. 이런 식으로 해서 푸셔도 되겠죠. 그러면 법전에 대해서 흐름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경국대전은 되게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경국대전은 말 그대로 세조 때 편찬했고 성종 때 반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태정, 대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 이게 지금 조선시대의 왕의 순서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성종 때 완성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쵸? 지금 법 하나 완성했었죠. 그리고 나서 언제? 영조 때요. 영조 때 이 경국대전에 대한 속편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속대전입니다. 그리고요, 정조 때 다시 이제 전체를 쭉 경국대전하고 속대전을 쭉 정리한 게 나왔어요. 그게 대전통편입니다. 이것도 법전 이름이에요. 그리고 고종 때요. 고종 때 이제 흥선대원군에서 나온 게 대전회통입니다. 그래서 요 범위 안에서 법전은 다 끝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법전 경국대전에서 속대전으로, 속대전에서 대전통편으로, 대전통일에서 대전회통으로 이어집니다. 법전 특히 경국대전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들어가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 정조의 정책에 대해서 나왔네요. 여러분, 정조에 관한 거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국어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지만요. 정조 같은 경우는요,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정조가 굉장히 무에도 뛰어나고 문에도 뛰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접 가르치기도 했어요. 신하들을요. 그래, 그거가 바로 이제 규장각을 운영을 했죠. 마치 세종대왕이 집현전 만들었듯이 아주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뭐냐면 장용영이라고 일종의 이제 군사들도 막 훈련을 시켰죠. 그 다음에 정조가 한 거가 뭐냐면요. 대표적인 게 수원하성을 건설했어요. 그러면 여기 답이 3번이 맞겠네요. 특히 이제 정약용을 시켜가지고요. 이 수원하성 건설할 때 여러 가지 기계를 썼는데요. 배다리를 이용하기도 했고요. 거중기를 쓰기도 했습니다. 요거까지 플러스 알파로 외워두시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아까 9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전 대종통편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랑요. 그 다음에 신해통공이라고 해가지고요. 시장상인으로 하여금 이제 난전을 금지하는 금난 정권도 했다라는 거. 거기까지 아시면 정조에 대해서는 웬만한 거 거기 안에서만 다 나올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정조 다음에 11번에 사건이 또 일어났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청나라가 나왔어요. 청나라가 군신관계를 요구를 했죠. 한마디로 뭐예요? 너네는 청의 신하의 나라, 청은 니네의 임금의 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니네 인정해. 그랬더니 조선이 거절했어요. 왜냐면 조선은요, 명나라가 순수 중국의 혈통 국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청나라는 오랑캐 국가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이기 때문에 뭐 쟤네 웃겨, 오랑캐 주제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청태종이 침략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조선의 왕은 인조였거든요. 결국에는 계기다가 어떻게 됐어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더 개기다가 어떻게 돼요?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삼전도의 굴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영화 남한선성에서 그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조선은 결국 청과 군신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해당하는 전쟁이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호자가 오랑캐 호자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청나라 오랑캐 주제 막 이랬다고요. 청나라가 이제 청나라의 난이 되겠죠. 그때가 병자년이거든요. 여러분 뭐 갑자년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 해가 병자년이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효종이 이제 왕위를 이어가지고 그 값도 안 되는데 뭐를 주장을 했어요? 북벌 정책을 계속 주장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이라도 막 거기 청나라를 무찔러야 된다. 그런데 대표적인 신하가 송시열하고 결합해서 무찔러야 된다, 무찔러야 된다. 입만 산 거죠. 한마디로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12번 아주 중요하죠. 조선의 수치제도예요. 영조 때 군역이라는 것은 역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노동력이에요. 노동력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을 때 뭐예요? 나라에 뭔 일이 있을 때 가서 열심히 이렇게 몸으로 때워가지고 그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거를 1년에 원래 2필을 내었는데 그걸 한 필로 줄여줬대요.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게 균형법이거든요. 이렇게 외웠어요. 1년에 한 필씩.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패단이 뭐가 되어 있었냐면요. 전쟁을 이제 안 하다 보니까 군역이 이제 한동안 전쟁이 없었으니까 군역이 이제 요역화된 거예요. 이제 몸으로 때우기 시작하면서 뭐예요? 몸 때우기 싫은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이제 돈 주고 사거나 그랬겠죠. 대립제라든지 반군 수포제 같은 폐단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거가 나중에 영조 때 균역법으로 1년에 한 피씩 그렇게 하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물론 뭐 어느 시대에나 세금 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12번 영조하고 1년 한 필 하면 균형법이라는 거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꼭 체크하세요.